그렇다고 자세 연습을 한다고 냅다 90% 이상을 갈겨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똥같이 늘어놓고 무거우니까 그럴 수 있지. 자세 찾아가는 건데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혼낼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세 연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테크닉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따로 자세 연습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더 좋은 자세를 원하고 중량이 올라감에도 이상적인 폼을 유지하면서 리프팅을 수행을 해내는 걸 희망을 해요. 그런데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이 이상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사실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 무거우니까.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아무래도 자세가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세 연습을 한다, 테크닉 연습을 한다고 하면 비교적 가벼운 중량을 가지고 최적의 포지셔닝을 찾는 걸 떠올릴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더 나은 테크닉, 더 나은 자세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어차피 낮은 중량과 낮은 RP에서라면 이상적인 자세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낮은 중량에서만 자세 연습을 한다면 낮은 중량에서의 자세가 잡히겠죠. 물론 가벼운 무게로 연습을 한다는 게 아예 쓸모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볍더라도 분명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 나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떤지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만약 그게 보인다고 해도 아마 본인만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자세가 어긋나는 게 더 확연히 눈에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긋나지게 보이는 부분들은 완전한 초보자가 아닌 이상 발 위치를 잘못 뒀다거나 손의 위치를 잘못 뒀다거나 하는 것 같은 정적인 부분에서의 에러가 아닐 거예요. 보다 동적인 부분들에서 그런 실수들이 나온단 말이죠. 가령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브레이싱을 충분히 넣지 않았다든지, 벤치프레스를 할 때 바벨을 너무 아래쪽으로 갖다 컨택을 한다든지, 데드리프트를 할 때 등의 개입을 충분하게 해놓지 못했다든지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실수들은 가벼운 중량에서는 내가 리프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한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패턴들이 나온다고 해도 별 문제 없이 리프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여기서 제 스쿼트를 예시로 들어볼 거예요. 저는 190kg 선까지는 진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스쿼트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200kg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왼쪽 무릎이 바깥으로 좀 크게 한번 돌아갔다가 나오는 패턴이 생기거든요.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 정도 또한 당연히 점점 더 심해지고요. 물론 지금은 잘 고쳐냈습니다. 적정한 보조 훈련과 적정한 중량 노출을 통한 지속적인 연습으로 말이죠. 지금도 아예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 무릎이 나가는 패턴을 잡는데 저는 한 블럭을 통째로 가져다가 썼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자세로 만드는 데까지는 방향성이 어찌됐건 간에 시간이 걸린다는 첫 번째, 그리고 가벼운 무게로 진행하는 자세 연습은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두 번째, 결국 내가 자세적으로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무거운 중량에 노출이 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 시간 자체도 걸린다는 뜻이에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무릎이 돌아서 나가는 건 200kg 아래에서는 나오지 않는 패턴이에요. 그럼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관찰을 하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량을 건드려 봐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자세 연습을 한다고 냅다 90% 이상을 갈겨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똥같이 늘어놓고 무거우니까 그럴 수 있지. 자세 찾아가는 건데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혼낼 겁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 제가 훈련 강도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직 훈련 강도 설정에 대해서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리프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해당 영상을 보고 오는 걸 꼭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지만 혹시나 싶어서 사족을 하나 더 붙이는데, 테크닉 연습을 위한 중량 노출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아프면 안 됩니다. 스쿼트 시에 무릎이 좀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벤치프레스 시에 팔꿈치가 조금 이렇게 튕길 수도 있어요. 무거우니까. 하지만 어디까지나 무겁기만 해야지 아프거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그건 중량 노출을 통한 자세 연습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무게는 그냥 곱게 내려놓으세요. 또한 자세 연습을 한다고 해서 내 훈련 프로그램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자세 연습을 수행해 줄 필요도 없어요. 가볍게 한다고 해도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해도 결국 그게 전부 피로도 누적으로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아니라고요? 아닌 게 아닙니다. 원판 한 장 꽂아두고 30분 1시간씩 돌려 깎으면서 자세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 하게 돼버리면 진짜로 다음 훈련 세션에 영향 많이 갑니다. 할당된 훈련 세션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붓고 나서 나머지 아쉬운 점은 다음 세션 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과정 속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 마침표를 찍으면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정말 실질적인 테크닉 연습과 실질적인 자세 연습을 희망을 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결국 중량이 얹어진 상태에서 자세 연습, 테크닉 연습을 한다는 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자세 연습만 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자세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같이 하세요. 따로 떼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앞서서 이야기했죠. 훈련 세션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RP8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